안녕하세요. 마음토닥이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스치고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선물처럼 느껴지죠. 마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포근하고 든든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해방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관계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워지고 만남 후에는 마치 진이 다 빠진 듯한 피로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대화를 나눌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가 있죠.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것처럼 숨막히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사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 사람과는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은 기대감을 품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이와는 함께 있을수록 영혼이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 반면 어떤 이와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불필요한 관계에 소모하며 정작 중요한 인연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다 보면 마음은 지치고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좋은 사람과 나에게 맞는 사람을 혼동해왔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평생을 기댈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토닥이에서는 바로 이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몇 가지 중요한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더 이상 헛된 관계에 마음 상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인연을 발견하는 지혜, 지금부터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토닥이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나침반, 가치관의 결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즐겨 듣는 음악 장르가 다르고, 심지어 MBTI가 정반대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취미가 다르면 서로의 세계를 넓혀줄 수 있고, 성격이 다르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다름은 오히려 관계를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양념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을 옳다고 믿고 그릇되다고 생각하는지,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치관이란 우리가 삶이라는 항해를 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각자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면 아무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게 더 중요하구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마다 이 가치관의 차이는 어김없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암초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성장과 도전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안정과 평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사람은 왜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지. 라며 답답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려고 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라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점점 평행선을 달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관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가치관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다. 여행이나 배움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이는 미래의 안정을 위해 현재의 소비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절약이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 휴가를 계획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할 때 이 두 사람의 의견은 끊임없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서로 양보하고 맞춰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랑은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깊은 간극을 느끼며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설명해도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당화해야 하는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나와 모든 가치관이 100%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삶의 큰 방향성, 즉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떤 삶이 옳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다름은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만 삶의 뿌리가 되는 가치관의 충돌은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그 가치를 함께 존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소한 취향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방향키만큼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관계의 첫 번째 주춧돌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마음의 울림, 같은 온도에서 공감하는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가슴 벅찬 기쁨에 환호하고, 때로는 사무치는 슬픔에 눈물 찢기도 하며,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에 분노하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깊은 감동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뭐가 그렇게 슬프다는 거야?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어떤 이는 말없이 감탄사를 내뱉지만 어떤 이는 그저 해가 지는 풍경으로만 여길 수도 있죠. 이처럼 같은 상황, 같은 자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결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에 모든 감정을 똑같이 느껴야만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중요한 순간, 특히 내가 기쁨이나 슬픔, 혹은 억울함과 같은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함께 느껴주는지는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아마도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일 겁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상대방이 에이,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힘들어해? 별일 아니네, 털어버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상대방은 나름대로 위로랍시고 건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과 함께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큰일인데 상대방에게는 그저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차라리 혼자 사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점차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공명 이모셔널 레저넌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치 악기가 서로의 소리에 공명하며 더 풍부한 화음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감정도 서로 공명할 때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며 그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눠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굳이 내 감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전달된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너무 화가 나서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친구는 네가 뭘 잘못했겠지. 아니면 그냥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려 듭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정말 속상했겠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을까. 내 마음 다 이해돼. 라며 나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여 줍니다.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다시 찾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같은 뉴스 기사를 보고 함께 분노할 수 있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작은 생명의 몸짓에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에서 먼저 걱정을 읽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이 같은 주파수에서 만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네 기분이 그렇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을 넘어 나도 그 마음 알 것 같아라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감정의 파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끊이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기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당신 곁에 당신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함께 느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진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따뜻한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의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세 번째로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 의외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바로 영혼의 리듬, 편안하게 흐르는 대화의 속도가 맞는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해 혹은 왠지 모르게 대화가 자꾸 끊기고 어색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때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 주제가 풍부하다거나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화의 템포 또는 대화의 리듬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빠르게 말을 쏟아내는 스타일인 반면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며 느릿느릿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성향일 뿐이죠. 하지만 이 대화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시작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나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한참 남았는데 상대방은 이미 다음 주제로 쏜살같이 넘어가 버리거나 내가 한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내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마치 계속해서 달리기 경주에서 뒤처지는 기분이 들거나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된 듯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점점 입을 떼기가 두려워지면서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느긋하게 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핵심만 간단히 말해주면 안 될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차마 뱉지 못하고 꼭 참는 경험이 반복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언제쯤 이 이야기가 끝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처럼 대화의 템포가 맞지 않는 관계는 마치 서로 다른 박자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빠른 템포에 숨이 차고 다른 한쪽은 느린 템포의 지루함을 느끼며
결국 누구도 즐겁게 춤을 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며 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대화는 즐거운 소통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 리듬 불일치 컨버세이셔널 리덤 DISCORDANC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빠르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어느 정도의 길이로 듣고 반응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고 또 어느 정도의 침묵을 용인하는지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패턴입니다. 반면 대화의 템포가 잘 맞는 사람과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편안하게 들어주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나 역시 귀 기울이게 됩니다. 굳이 다음 말을 미리 생각하며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의 말을 자를까봐 조마조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이 오고 가며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침묵하며 대화의 빈 공간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교환한 것을 넘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서로의 영혼이 연결된 듯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철학자 플라톤은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두 영혼의 리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리듬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신뢰를 쌓고 혹시 갈등이 생기더라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혹시 당신 곁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가 편안하게 이어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당신이 말을 할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영혼의 리듬을 함께 맞출 수 있는 소중한 진짜 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가 불편하고 삐걱거리는 관계는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맞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호흡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네 번째 중요한 열쇠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터뜨리는 웃음, 유머 코드의 유쾌한 일치입니다. 어쩌면 유머 코드가 그렇게까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웃음만큼 솔직하고 꾸밈없는 감정 표현도 드뭅니다. 억지로 예의상 미소 지을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안 웃긴데 웃긴 척하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유머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딘가 모르게 삐걱거리고 시간이 갈수록 어색한 기류가 감돌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동시에 웃음이 빵 터집니다. 길을 걷다가 우스꽝스러운 간판을 보고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푸후 하고 웃음이 새어나오고 썰렁한 농담을 던져도 찰떡같이 받아주며 함께 깔깔거립니다. 이런 순간에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웃음이 터진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서로가 세상을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열심히 유머를 구사하는데 듣는 나는 도무지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할지 몰라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하며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리거나 지금 웃어줘야 하나? 속으로 고민하는 순간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유머가 통하지 않는 것에 민망해하고 나는 웃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어색함에 진땀을 흘리게 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유머는 더 이상 즐거운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머 공감 불일치 유머, 엠퍼시 미스매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과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 즉 코믹 렌즈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같이 웃지 못하는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그 코드가 다른 것을 넘어
감정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재미있다고 느끼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 경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 후 신이 나서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완전 대박 사건 있었잖아. 부장님이 글쎄. 라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늘어놓습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웃고 박수치며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며 흥미를 보입니다. 유머의 수준이 다소 유치하더라도 서로 장단을 맞추며 웃음꽃을 피우는 것이죠. 두 번째, 아내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게 그렇게 재밌어? 나는 하나도 안 웃긴데. 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순간 남편은 머쓱해지고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웃음은 관계의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흐르고 소통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은 깊어지고 이는 곧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함께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억지로 상대방의 유머에 맞춰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관계, 내가 무심코 던진 농담에도 피식하고 웃어주는 사람, 눈빛만 마주쳐도 서로의 생각을 읽고 웃음이 터지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당신의 유머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유쾌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진짜 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웃음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유대감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일 테니까요. 우리가 진짜 내 사람을 찾는 여정에서 다섯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기준은 바로 함께 풀어가는 매듭, 갈등 해결 방식의 조화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나 마찰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그 매듭을 풀어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마주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이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갈등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여겨 일단 피하고 보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기를 바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 먼저 화를 내거나 비난을 쏟아내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들기도 합니다. 만약 갈등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의 해결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한 사람은 엉킨 실타래를 차분히 풀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실을 더 세게 잡아당기거나 아예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실은 더 엉키거나 끊어져 버리고 관계에는 깊은 상처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하자라고 다가서는데 다른 한쪽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혹은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래? 라며 대화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어떨까요? 대화를 원하는 쪽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소통의 단절에 좌절하며 점점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회피하는 쪽은 상대방의 끊임없는 대화 요구에 압박감을 느끼고 더욱더 숨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앙금으로 남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더 큰 갈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한쪽은 조용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쪽은 일단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면 그 관계는 매번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성적인 대화를 원했던 쪽은 상대방의 격한 감정 표현에 질려버리고, 감정을 쏟아내야 풀리는 쪽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껴 더욱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고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싸운 후에라도 건강하게 화해하고 다시 손잡을 수 있는 관계가 진정으로 단단한 관계인 것이죠.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얽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친구는 꼼꼼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다른 친구는 친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는 서운함을 느끼고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이때 두 사람이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껄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약속을 정한다면 이 갈등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다른 한쪽은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참기만 한다면 결국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갈등 해결 스타일의 일치 컨플릭트 레졸루션 스타일 콘그루언스라고 부릅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비슷할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고 관계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싸운 후 감정을 푸는 방식,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는 태도 등이 비슷할 때 우리는 갈등을 통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문제로 부딪히고 해결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문제를 외면하거나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사람인가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과 함께 인생의 수많은 매듭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6번째 기준에 다다랐네요. 어쩌면 가장 미묘하면서도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말이 없어도 편안한 침묵마저 공유하는 사이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대화가 끊기는 순간 갑자기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으로 다음 대화 주제를 찾고 상대방이 나를 지루하게 생각할까봐 혹은 이 어색한 침묵을 불편해할까봐 안절부절 못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온전히 쉬거나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굳이 애써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아도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지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는 침묵이 더 이상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지지하며 함께 호흡하는 편안한 쉼표가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거나 혹은 어색함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아할까? 혹시 내가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 연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불안한 관계일수록 침묵이 아니라 소음이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 역시 상대방의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거나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서로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몇 분 동안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잔잔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당신에게 침묵마저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존재일 것입니다. 혹은 주말 아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각자 신문을 보거나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는 풍경.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한 공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전 기지 이모셔널 시큐베이스의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 굳이 나를 증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관계에서는 침묵이 더 이상 단절이나 어색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연결과 편안한 공존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 당신 곁에 함께 있어도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이 없는 순간에도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정한 안식처와 같은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비어있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삶에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줄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유대감을 발견하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의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열쇠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치관의 결이 맞고 같은 온도에서 공감하며 편안한 리듬으로 대화하고 함께 웃을 수 있으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침묵마저 편안한 사람. 어쩌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마치 밤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을 따르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통틀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그리고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몇 명 정도가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 역시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연결을 맺고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혹은 자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평생을 함께할 진짜 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진솔하게 맞닿아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고 내 모든 것을 보여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써 가면을 쓰지 않아도 억지로 나를 꾸미거나 맞추려 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 만약 당신 곁에 그런 소중한 인연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며 지쳐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몇몇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고 그 관계를 깊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토닥이 채널을 통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하고 든든한 진짜 내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들, 그들과 함께라면 매일이 조금 더 따뜻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이런 사람, 정말 내 편이다 싶은 소중한 인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위로가 되고 자신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음토닥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토닥이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마음토닥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